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환경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관계법규 이 과목에 대한 설명하고 이 과목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질환경관계법규 어떤 과목인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법이기 때문에 법의 우리나라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의 새긴 방법, 법을 찾는 방법을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과목을 준비하는 요령까지 해서 OT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질환경관계법규 단어를 좀 잘 뜯어보니까요. 수질,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는 크게 대기가 있고 공기, 그 다음에 수질,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토양도 있고 소음 진동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질 파트의 환경, 수질의 환경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은 바로 환경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냥 주변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물 환경이 바로 수질 환경인데 그 환경이 어떠한 우리의 위해를 끼칠 정도로 문제가 될 상황.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연 정화 용량을 갖다가 우리가 환경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염을 해도 자연이 알아서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환경 용량을 초과할 때 우리가 그때를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하는데 뭐 갖고 관리하냐면 바로 법을 갖다 관리를 하고 법도 한 가지 법이 아니라 이런 수질과 관계돼 있는 법들로 해서 관리를 한다 해서 이 과목의 이름은 수질환경관계법규입니다. 자, 보시면 수질환경관계법규. 그래서 기본적인 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쓰는 가장 기본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거의 95% 이상이 출제가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플러스 먹는 물 수질 기준,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건요. 환경정책에 있어서 기본법이 되고 이 기본법에서 대기법, 수질법, 폐기물법, 소음진동 여러 가지 환경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환경정책기본법 하고요. 이 기본법 안에 특히나 이제 수질의 내용들 이 문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질환경관계법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보면 먼저 헌법 35조에 보니까 환경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건강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35조의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공해반지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법들이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하면서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었고 그 하부의 법인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 수생태 보전의 법규하고 먹는 물 수질 기준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목의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법의 체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법은 가장 큰 게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이 시행령, 그 다음에 세부 규칙들을 이제 시행 규칙,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서도 이제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별표 또는 이제 고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부 조약들을 만들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법이라는 큰 것들은 예를 들면 음악이라고 제가 볼게요. 음악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음악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클래식이라는 또 장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뭐 힙합도 있고 재즈도 있고 뭐 락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르 안에는 클래식이라는 장르 안에는 베토벤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뭐 바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베토벤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런 위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법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내기가 힘듭니다. 음악에 대해서 음악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쉽지 않아요. 클래식이 어쩌고 저쩌고 낼 수 있겠죠. 가끔 가다 낼 수 있는 거예요. 베토벤이 어쩌고 저쩌고 베토벤이 몇 년에 태어났고 이런 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시행령 중에서 이것들을 잘 담을 수 없어서 세부 규칙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토벤 안에는 뭐 교향곡 뭐 몇 번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뭘로 담냐면 바로 별표로 담는데 그래서 그 별표라는 거는 시행 규칙하고 시행령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면 뭐 땡땡땡땡땡땡의 장르는 음악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것도 별표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히나 별표, 세부 규정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고 그래서
법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행령은 누가 정하냐면 바로 대통령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얘보다 또 작은 법인 시행규칙은 이제 환경부 장관,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뭐뭐뭐 했는데 이거는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땡땡땡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제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0% 일단 틀리는 거죠. 무조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에 새긴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자, 보통 이 수험서는요 출판이 되는 게 1년에 한 번 출판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 1년에 한 번 출판이 되는데 이 법의 개정은요, 법의 개정이 6개월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책을 빨리 뽑아내려고 해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늦어요. 그래서 한번 중간에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이 책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책이 연도가 좀 지난 걸 보실 수도 있고,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법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수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업무할 때도 이 법을 찾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사이트, 바로 법제처 사이트입니다. www.lawgo.kr이에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쭉 해서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쓰면은 대기법이 쭉 나오고 수생태계 관련 보전에 관한 법률 쓰면은 쭉 나옵니다. 자, 그 법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3단 비교로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쪽에는 법, 이쪽에는 시행령, 이쪽에는 시행 규칙, 이렇게 3단 비교해서 쭉 나옵니다. 이 법에서 이걸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행령,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 비교에 뭐 파일이 한글 파일도 있고 엑셀도 있고 그 다음에 HTML도 있는데 원하는 파일로 여러분들 받으셔갖고 색인을 하실 때는 거기에 뭐 우리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이 찾기 되죠? 찾기 해가지고 원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벌금 예를 들어서 뭐 측정기기 부착을 뭐 어겼는데 얼마지? 측정기기 부착 딱 검색하니까 뭐 벌금이 뭐 5년에 5천만 원이구나.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법들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때에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신고법 비교를 통해서 법이 개정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은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신고법 비교라는 그 버튼을 여러분들 딱 누르시면 바로 최근에 바로 개정됐고 개정 전 후가 비교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 6개월에 한 번 바뀌니까 바뀔 때 몇 개 안 바뀝니다. 바뀌어봐야 뭐 3개 바뀌고 4개 바뀌고 이러는데 그중에 뭐 시험에 필요한 내용 아닌 내용이 여러분들 딱 봐도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다를 이었음 뭐 이런 식으로 뭐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아무 시험 준비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뭐 금액이 뭐 5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는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뭐 6개월에 한 3개씩 정도 바뀌니까 1년 해봐야 6개, 2년 해봐야 뭐 12개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은 바뀐 개정 내용 딱 쭉 정리해서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요새는 이제 요새가 아니죠. 꽤 됐죠. 법제처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법들을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요. 개정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메일로 그 개정된 내용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도 개정된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법 찾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질환경관계법규를 준비하는 요령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질환경관계법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날 텐데 제가 가장 수업하기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드릴 부분이 정말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수질대기 폐기물 또 뭐 산업위생까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정말 법규 과목을 만날 때마다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암기력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시험법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2페이지밖에 못 외우는 그런 암기력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다 합격했어요. 그 정도로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실 게 없는 게요. 나올 만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 내요. 좀 문제를. 너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안 낸다는 거예요. 법에서. 예를 들어서 막 문장이 쭉 있는데 여기서 뭐 토시 하나 뭐 이렇게 틀려가지고 예를 들면 내용을 이렇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잘 안 낸다는 겁니다. 항상 숫자를 딱 바꾸고 없는 내용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눈에 답이 딱 보이게끔 만들기 때문에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냥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노하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절대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규 공부는 최대 일주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쭉 하면은 그 내가 계속 보다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 감들이 생겨요. 그 감이 쭉 떨어집니다. 미리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전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그 감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유지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일주 전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걸 정말 권장을 드리고요. 내가 좀 암기기가 자신 있다. 그럼 3일 전에 하세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바빠갖고 못한 적도 있고 아니면 그냥 3일 전에 해본 적도 있는데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은 정말 여유 있게 잡아드린 숫자라는 거 자신 있다 그러면 3일 전에 하셔도 돼요. 자,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데 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1일 1회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재가 내용이 지금 이론만 하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00페이지를 쭉 다 읽어야 돼요. 1일 1회를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풉니다. 기출문제는 이거 푸는 거는 전체 다 푸는 거예요. 전체를 1회독을 풀어서 거기 이제 개론, 방지기술, 뭐 상하수도, 뭐 산업기사분들은 그냥 방지기술, 공정시험, 그다음 법규까지 해서 푸시고 반드시 법규는 법이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험 보는 연도에서 3년 이상으로 여러분들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8년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16년 이하 것들은 기출문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3년치만 딱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 쭉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걸 쭉 여러분들 푸는 걸 권장드리고 그 수업을 할 때도 이론들은 제가 짚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안 풉니다. 풀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냥 그 문제 다 봐드리고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해설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론만 같이 보는 거고 기출문제도 최신 연도부터 쭉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연도부터 보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를 맨날 바꿔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숫자 뭐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한다. 그 숫자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외로 느낌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이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들 60점 맞는 시험이고 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전체 OT 할 때 이 법규의 점수는 몇 점으로 잡아드렸죠? 목표를. 그쵸, 50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유는 필타평 시험 들어갈 때 법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필기 때 열심히 공부해봐야 실기해서 써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외워봐야 이 200페이지 넘는 거를 외워봐야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하실 때도 법은 다 색인해서 씁니다. 그거 누가 위험하게 외워갖고 그 지식을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색인할 수 있고 법을 보는 그 직관력 정도 키우는 정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50점 만드는 거 느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요. 수질대기, 폐기물 여러 가지 중에서 수질법들은요. 한 중간 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문제도 눈에 보이는 식으로 가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시험 전까지는 3번은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1회라고 해놨는데 적어도 그래서 3일이라고 해놨죠. 3번은 읽어주시고 기출문제 3년치, 근 3년치를 꼭 풀어주시길 바라고 이 교재에 있는 문제도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봐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법규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저는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